최근 브레넌 존슨이 최악의 결정력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장 어제 있었던 뉴캐슬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브레넌 존슨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꽤나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좋은 패스를 올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요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달려 들어가는 요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발 앞에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발을 갖다 댔는데 요 바로 앞에서 골키퍼 앞에서 득점하는데 실패를 했죠. 닉 포프의 선방에 막히면서 이게 결국에는 득점으로 이어지질 않았어요. 정말 떠먹여준 것과 마찬가지인 패스인데 이거를 놓쳤고 최근 들어서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손흥민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브레넌 존슨이 받아서 슈팅으로 가져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패스를 존슨에게 줬어요. 근데 브레넌 존슨이 여기서 골대 바로 앞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발에 갖다 댔는데 정말 이거는 득점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볼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 장면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한번 접은 다음에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만 달려드니까 순간적으로 뒤로 뛰어들어가는 존슨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이 패스도 존슨이 바로 골키퍼 앞에서 슈팅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그런데 이 찬스도 존슨이 결국에는 하늘로 날려버리는 슈팅이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그 장면이 득점 기대값이 0.8이었어요. 그리고 골대 앞에서 놓쳤던 그 바로 전 장면에 보여드렸던 그 슈팅은 0.73이었습니다. 거의 득점에 가까웠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브레넌 존슨이 놓쳤다. 어제 있었던 뉴캐슬과의 그 장면도 거의 이 수준에 준하는 골 기대값이었을 것 같거든요. 골 기대값이란 기본적으로 슈팅을 하는 위치, 패스를 받을 때 그 패스가 어떻게 왔느냐, 강하게 왔느냐, 약하게 왔느냐, 슈팅하기 좋게 왔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판별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표인데 0.8, 0.7이면 본인이 슈팅만 잘했으면 거의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존슨이 최근에 저런 장면에서 거의 모든 슈팅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존슨이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서 좋은 위치에 수비수보다 빨리 자리를 잡고 슈팅을 할 때가 많아요. 좋은 찬스를 기본적으로 잘 잡는 선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결정력이 좋지 않다는 게 극대화가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토트넘이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 지역에 밀집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손흥민과 존슨 좌우 측면에 이 두 선수가 있다면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측면으로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과 존슨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크로스가 존슨에게 많이 가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돌파를 시도하고 크로스를 올리죠? 근데 여기서 수비를 끌고 나왔다가 존슨이 뛰어들어갈 때 요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상대 수비보다 빠르니까 존슨이 더 빨리 박스 안으로 도달을 해요. 그러면 수비가 순간적으로 존슨을 놓치고 이때 손흥민의 크로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존슨이 분명히 침투까진 잘했는데 본인의 스피드가 아주 훌륭했는데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장면을 보세요.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에메르송 로얄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존슨이 반대편에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을 때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수비수가 존슨의 스피드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존슨이 좋은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죠. 수비수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존슨이 이 슈팅을 하늘로 날려먹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존슨이 분명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는데 단점이 마지막에 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이번 시즌에 발휘가 잘 됐어요. 정말 빠른 스피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크로스를 올릴 때 롱크로스나 이제 띄우는 크로스는 못하는데 땅볼 크로스, 컵백이나 땅볼 크로스만큼은 또 곧잘 해요. 요 딱 두 가지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거든요. 이 장점을 토트넘이 이번 시즌의 활용을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더 활약이 좋았을 때가 후반전에 교체로 투입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존슨이 선발로 나오면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할 때가 많으니까 되게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후반전에 토트넘이 한 1대0, 2대0 정도로 이기고 있을 때 상대가 올라오면 그때 존슨이 투입되는 순간 체력도 쌩쌩하고 스피드도 빠르고 상대는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침투, 거기서 이제 컷백,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선발로 나왔을 때도 존슨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토트넘이 후방에서부터 볼을 많이 돌리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돌리고 있을 때 상대 수비가 과감하게 이제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존슨의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손흥민도 손흥민이지만 손흥민에게는 늘상 수비가 붙잖아요. 근데 존슨이 여기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존슨에게 한 번만 패스가 연결되면 이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역할은 또 곧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존슨이 전방으로 뛰어가고 있고 상대가 라인을 올려서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토트넘을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압박을 풀어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뛰어들어가는 존슨의 스피드를 수비가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면서 완전히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반대편에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이번에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손흥민이 패스, 존슨의 마무리, 이게 아니라 존슨의 크로스, 손흥민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슨이 땅볼로 올려주는 크로스는 굉장히 정확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도달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존슨이 10개의 공격 포인트, 손흥민 선수랑 동일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장면이죠. 상대가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때 존슨이 뜁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그냥 한 번의 롱패스. 근데 이 존슨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니까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겼어요. 요 스피드 경쟁에서 이기고 롱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땅볼 크로스는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땅볼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이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혹은 후반전에 본인들이 리드할 때 상대가 라인이 올라오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 브레넌 존슨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존슨의 그 결정력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브레넌 존슨이 스피드는 빠르지만 볼을 소유할 때는 또 소유하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선발로 나왔을 때 특히나 아쉬움이 많거든요. 토트넘이 좌우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앙 지역의 선수가 많이 밀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탈압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측면 공격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상대를 중앙에 의도적으로 밀집시키고 요 측면 공간으로 누군가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도 많이 쓰거든요. 혹은 이제 뭐 여기서 메디슨이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볼을 받아주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시즌 중반부터 메디슨이 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측면으로 나와서 볼을 받아주는 횟수도 좀 줄었고, 아예 경기에 못 나올 때도 있었죠. 부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좀 볼을 받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존슨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볼을 지켜주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는 건 당연히 수비수가 내려가는 공격수를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압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을 지고 여기서 볼을 지켜주거나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볼을 뺏기죠. 그러면 뺏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이 실패하고 오히려 상대의 역습을 당해서 위기에 빠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였어요. 존슨이 나올 때는 분명히 이 뒷공간을 빠르게 뛰어들어갈 수 있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나옵니다. 근데 쿨루셉스키는 또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것까진 매우 잘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쿨루셉스키를 통한 빌드업 혹은 탈압박, 이게 잘 되거든요. 근데 탈압박까진 해놓고 본인이 이 공간으로 못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부족해서 문제고,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서 쿨루셉스키가 나올 때는 스피드가 부족하고 존슨이 나올 때는 볼을 소유하는 게 부족하고 매우 극명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슨이 이번 시즌에 가장 이적료를 많이 쓰면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5,500만 유로. 요 금액이 하나로 따지면 800억 정도예요. 시즌 막판에 좀 빠르게 영입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돈도 조금 더 예상보다는 많이 썼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측면에서 넓게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가 빠르다는 이 장점이 있지만 800억 정도의 아주 비싼 몸값을 가진 선수라면 볼을 소유하거나 결정을 지을 때 지어줄 수 있거나 이런 플레이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다음 시즌에 그러면 존슨의 결정력이 갑자기 좋아질 것이냐, 이거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쨌든 뭐 갑자기 좋아지는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력도 결국에는 약간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서 개선이 안 되는 선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이 개선이 안 되면 존슨의 이 이적료가 약간은 좀 비쌌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이 존슨의 스피드를 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와 존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나오면 약간의 지공은 좋아지지만 역습이 안 되고, 존슨이 나오면 역습은 잘 되지만 지공이 너무나 안 되고. 그런데 토트넘이 이렇다면 미드필더 라인에 존슨이 내려오지 않아도 될 만큼 탈압박이 되거나 볼 소유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존슨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극명하게 좋은 선수다 보니까 존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메디슨이든 아니면 영입을 통해서 요 사르나 벤탄쿠르 자리에 볼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든, 볼을 전개할 때 측면 공격수가 내려오지 않고 앞으로 뛰어내려갈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패스,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존슨이 뛰어들어가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컷백 혹은 땅볼 크로스, 이렇게 하면 존슨의 강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존슨이 다음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드필더 라인에 조금 더 볼을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고, 측면 공격수가 내려가지 않아도 볼을 전방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브레넌 존슨이 본인의 이 800억의 값어치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의문이 있는 그런 활약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장점을 잘 살려서 이번 시즌 쏠쏠하게 토트넘이 존슨의 장점을 잘 활용한 면도 있다. 다만 존슨이 결정력만 조금 더 좋았다면 토트넘이 유로파리그가 아니라 챔피언스리그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또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선수가 아직까지 나이가 매우 어리거든요. 2001년생에 23살 아주 어린 선수다 보니까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면 또 이 800억이 아깝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받을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